네, 그럼 지금부터 독립유공자 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실의 김은지 선임비서관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적극 후원해 주신 국가보훈부 권오열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전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대표해 이종찬 광복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신 분들이죠.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기념사업회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 올려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단체명으로 대신 인사드린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 오셨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오셨습니다. 일송 김동산 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김상옥 의사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충북 진천구청에서 오셨습니다.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에서 오셨습니다. 홍암 나철 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오셨습니다. 원심창 의사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이봉창 의사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술적 해안을 나눠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훌륭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분들입니다. 원광대학교 김주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황선익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실 숭실대학교 황민호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단국대학교 김명섭 교수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내빈 여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의 개회사 겸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이고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정말 참으로 뜻깊고 묵직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독립유공자 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기에 흔쾌히 뜻을 모아주신 우리 든든한 동료 의원님들, 특히 지금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되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죠.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이정문, 임호선, 그리고 허영 의원님 지금 오고 계신데 허영 의원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찬 우리 강복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독립유공자 서훈추진단체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학술적 해안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장신, 김주용, 황민호, 황선익, 김명석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 지역구인 평택에는 일제강점기 상하이 6.3정 의거의 주역이신 원심창 의사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원 의사님은 1977년 당시의 사료적 한계로 인해서 그 위대한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국 훈장 3등급 독립장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후 기념사업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새로운 공적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국가 차원의 재심사는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사관을 매섭게 질타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우리 역사의 뿌리를 부정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결연히 싸워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정의 수호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오을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원심창 의사의 훈격 재평가와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요구와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의 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원심창 의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영, 이상설, 이상재, 나철, 박상진, 이상용, 최재형, 헐버트, 윤희은 선생에 이르기까지 보훈부에서 논의 중인 13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훈격 재평가라는 준엄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바로 이 13분 선열들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묻힌 사료를 발굴하고 백방으로 뛰며 싸워오신 각 기념사업회와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열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을 하면서 곧 10년간의 국회의정 활동을 조만간 마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국회에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정책 토론회가 아닌가 싶어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저한테는 더욱더 의미가 깊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시던 선열들을 제대로 평가해드리지 못한 서름, 유족 여러분께서 긴 시간 가슴에 응거리를 품고 사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숨겨졌던 소중한 사실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료와 연구 덕택에 선열들의 눈부신 공적이 또렷하게 다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공적을 심사하는 체계는 과거의 낡은 잣대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 큰 헌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제게 더 무겁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희 외가 큰집 어른이신 석주 이상용 선생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습니다. 전 재산을 내려놓고 만주 항일투쟁의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헌신이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죽산 조봉암 선생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무려 7년의 옥고를 치르며 항일투쟁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는 농지개혁을 이끌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기반도 다지셨습니다. 이렇게 큰 공적을 남기셨는데도 유공자 명단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그 큰 공적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 당장 바꿔야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적을 심사하는 일부터 아주 명확하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적을 심사하는 일, 절대로 밀실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온당한 평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심사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국가가 어떻게 올바르게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재평가해 나갈지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유족 여러분들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일에도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열들의 헌신이 온전하고 합당한 예우로 열매 맺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및 기념사업회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오늘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현정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권오을 장관님과 광복기 이종찬 회장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관단체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신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황선익 교수님은 제가 2024년도에 우리 이동영 선생님 독립운동사적 업적 재조명과 서운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만들 때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무위원 의원으로서 국정감사라든지 저 권오을 장관님 인사청문회에도 항상 이 서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우리 천안에는 아시겠지만 유관순 열사가 지난번에 3등급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서운이 추가 수여된 그런 전례가 있고 또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안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임시의정원에서 의장을 하신 우리 이동영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 업적이나 능력 그런 것에 비해서는 현재 받은 서운이 좀 낮다는 그런 지역사회의 여러 또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동영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의 이상재 선생님, 또 이상설, 충북의 이상설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그런 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한 업적에 비해서 그동안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오늘 잘 또 앞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정무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모선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충북 진천 증평 음성을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모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권오을 장관님,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각 유족회 또 광복회원님들 이른 아침에 국회까지 오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현정 의원님 또 동료 이정문 의원님 또 박찬대 전 우리 대표님까지 이런 뜻깊은 자리 개최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지역에서 영산대제라고 하는 그 불교 천태종 아니 그 태고종에서 하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영산제를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녕, 이 평화가 온전히 저희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어디선가 누군가의 커다란 희생 덕분임을 일깨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 지역에 계신 그 이상솔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조국 강복을 이루지 못했으니 몸과 유품 불태우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이분이 남기신 유언입니다. 내일 순국 109주년 추모 제례가 저희 지역에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헤이그 밀사로 가셔서 순국하시기까지 오롯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신데도 서운 순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거의 모든 기관장님들이 이 서운 순격 운동에 다 동참을 하신 바가 있고 지역에서도 또 우리 많은 아마 우리 광복회 회장님도 저희 지역을 직접 찾아주셔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저도 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단순한 토론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또 각별히 또 권오을 장관님께서도 직접
저희 의원 사무실에까지 방문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또 격려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진일보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좋은 발제와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권오을 장관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국가보훈부에서 벌써 했어야 할 일인데 오늘 우리 김현정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이모선 의원님, 후선 의원님 이렇게 해주셔서 송구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오늘 국장, 과장 다 나와 계시지만은 4월 달에 본격 재조정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론화하자.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놓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국회에서 이런 토론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이 바쁘신 가운데 자리 같이 해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발제 토론자 고맙고요. 늘 이게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게 아닌가 해서 이래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본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너무 정량 평가를 했구나. 또 하나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훈장이 수여되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언을 못합니다만은 여기 상향 조정을 해달라는 애국 선열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일단 뒤로 하고 기준부터 명확히 다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개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듣고 또 4월 공천에서 또 기준을 한번 하고 이걸 모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의의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4월 19일 날 포상 관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인데 개별적으로 일일이 왜 포상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명시해서 전부 다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유공자 후손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새로운 공적이 발굴되었거나 아니면은 시대에 맞도록 포상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또 11시 되면은 저희들이 또 당정회의가 있어서 끝까지 아마 듣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 과장 이제 다 와 계시니까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격 문제 이게 잘못돼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벌써 60년 된 얘기입니다. 60년 동안 이게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질 않고 그냥 계속 한다 이러고 계속 끌어왔는데 이번만은 결실을 좀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그는 예로 이 독립운동에 관한 훈격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 5.16 군사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심산 김창수 선생을 찾아가서 뭘 좀 어른께 해드렸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훈격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한 것이 김창숙 선생 대한민국장, 그때는 중장이었습니다. 중장, 복중장 단장인데 중장. 그분의 스승이신 이상용 선생 단장 3등.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김창숙 선생이 이걸 딱 보더니 아, 이건 내가 선생님을 만약 만나게 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안 받겠다고 퇴짜를 오셨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소위 군사혁명 정부에 있던 모든 분들이 가서 김창수 선생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그때부터 이거 시정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장 시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비근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헤이그 특사 정사가 누굽니까? 이상설 선생 아닙니까? 부사가 누구예요? 이준 선생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상설 선생은 사형, 이준은 무기징역.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준 열사는 대한민국장, 이상설 선생은 대통령장. 이거 거꾸로. 이게 일본에서 왜 사형, 골석재판에서 왜 사형,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도 아주 미천했던 시기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서 시정을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오늘날 이걸 끌고 오다가 60년 동안 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존경하는 우리 김현정 의원 이하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번만은 결실을 좀 맺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훈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훈격을 좀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운을 선창하면 상향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운!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서운!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신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2개의 발표와 2명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발표자에게는 좀 간략하게 요점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훈격 재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어떻게 좀 더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발표 2개를 먼저 듣고 그리고 토론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크게 이제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면 멀리서 참여해 주신 청중들께 좀 발언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시는 분들과 토론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원광대 김지현 교수님께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의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 80년이 되는 역사를 저한테 15분에 압축해서 발표하라는 게 무리일 수 있는데요. 제가 발표할 발표문은 23쪽 붙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큰 제목은
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입니다만 제가 5개 장으로 나눠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K 인디펜던스 무브먼트, 이른바 K 인디 동북아 평화 공생체를 지향하다. 어마어마하게 거창하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기념하고 있는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가 광복 81주년이죠. 다 3.1운동을 얘기하고 3.1절을 얘기하지만은 과연 3.1절에 대한 정명,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3.1 혁명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1919년 12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국경절에 관한 법을 만들 때는 2개의 국경절에 관한 법이 있었죠. 하나가 독립선언 기념일, 또 하나가 건국기원절이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3.1절과 개천절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의 저를 비롯한 많은 후대들도 똑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19년 7월 29일 제 기억으로는 조올라이의 그 일기에 보면은 그날 교토에서 3.1 독립선언의 거대한 물줄기를 보러 자신의 스승 천진남계대학을 만들었던 장백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와서 조올라이가 그때는 왔을 때는 그 거대한 3.1 운동의 물줄기는 못 봤지만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0년 만에 독립선언했던 조선민족의 열과 성을 한번 직접 느끼고자 왔던 주울레가 그 3.1 운동의 여파를 자신이 평생 항일 투쟁할 때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하고도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1945년 9월 3일 그다음에 11월 3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백범일지에 11월 3일은 주울레가 동필모하고 함께 백범 김구우 선생이 환국할 때 축하연을 베풀어 주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의 그 독립운동은 전 세계의 반혁명, 특히 이제 피압방 민족의 저항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처럼 한국 독립운동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그것을 행위자,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서운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서운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49년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시영 부통령이 서운을 받으면서 우리의 서운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동안의 서운과 그다음에 한계 그리고 왜 재평가를 광복 81주년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됐는지 그 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대안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훈격 재조정을 재평가를 해야지만 국민적 분란과 갈등이 없이 연착륙을 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시켜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 독립운동가의 서운과 한계입니다. 25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중장이라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들의 명단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 학생들도 TV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다. 이 18명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대표격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분 이외에 지금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은 총 외국인까지 합쳐갖고 33분입니다. 외국인 5분에다가 나머지 28분이 대한민국장이죠. 그래서 이 복장이 처음에 추서되고 나서 아까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26쪽을 보면은 62년도 서훈 제도가 시작되면서 1차 심사는 2월 8일과 9일, 2차 심사는 19일과 20일에 이르렀는데 이때 김병로와 김창숙은 심사위원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독립운동가가 노락된 것 그리고 훈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광복
군이었던 그 김준엽 선생의 장인 성림 민필호는 그의 장인 신규식의 서원에 대해서 이번 포상제는 아량이 적은 옹졸한 일이며 특히 수상자에게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등급제가 독립운동에 대한 모독임을 재차 강조했고 서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62년도에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평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만큼 포상에 중요한 인물들이 누락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60년대 61년 박정희 정부 군사 정변 이후에 62년부터 포상이 정례화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1977년에 이제 원호초로다 지금 현 국가보훈부죠. 원호초로다 이 서훈 심사가 이관되고 나서 그 국가보훈부에서는 1977년에 마지막이란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통일 이전에는 앞으로는 서훈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당시 원호처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이 이제 이게 77년이 마지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게 1979년 전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서훈제도의 일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 서훈 현황과 과제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 독립운동가 서훈제도가 이제 이때부터 정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한국전쟁 때 납북된 독립운동가의 서훈이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3.1절에 김규식, 조수왕, 엄황섭, 김의한, 주한구, 윤기섭 등과 같은 한국전쟁 때 납북되고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모셔져 있는 2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보훈부에서도 본격적으로 공훈록을 만들어서 공훈록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을 지나서 1990년부터는 큰 전환을 갖게 됩니다. 이 상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규모 훈격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외연을 확대해서 수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 3세대들이 나오면서 국내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국외 독립운동의 연구가 확대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포상을 받게 됐고, 그것이 서훈과 직결돼서 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살리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빼놓고는 서훈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고향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그 집안이 제암리하고 아주 가깝죠. 근데 제암리에서 돌아가신 1919년 4월 15일 날 제암리하고 고주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29분인데 그분들은 다 포상이 됐습니다. 이른바 제노사이드에 학살당했던 29분은 독립운동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순국한 자체로만으로도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됐죠. 1920년 10월 중순부터 광풍이 불었던 간도 지역 이른바 경신년 조선인 제노사이드 때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약 1,500명 이상의 이주 한인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에 대한 명단도 지금 다 파악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서훈조차도 일반인이고 이 사람들은 독립군에 있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퍼에서 써놨지만은 의군부에서 간부를 지냈던 지휘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독립유공자 훈격뿐만 아니라 서훈에도 약간의 어떤 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발굴 독립운동가들의 실체를 밝히는데 정부의 관심뿐만 아니라 앞으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서훈의 재평가와 사회적 함의를 들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국가 리더가 좋은 정책을 들고 나와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협의 차원에서 그 합의가 깨진다면은 아무리 좋은 법령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역시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서훈 재평가의 사회적 함의란 것은 예컨대 저희가 제 페이퍼에 한 7분 정도를 언급했지만은 이 본문에 열거한 훈격 재조정 대상은 저의 전적으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독립운동가 외에도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이 필요한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합당한 훈격 조정이 이루어져 훈격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는 이상설 선생의 훈격 승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진천에 가서 한번 이상설 선생 특강을 한 적이 있었고,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특사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독립운동의 기간 그리고 헤이그 특사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합쳐봤을 때 훈격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특강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주 이상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도 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국가주석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으로 독립장에 있었기 때문에 훈격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비교적 장황하게 좀 설명한 것이 31쪽, 32쪽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냈던 방은식 선생도 훈격 재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백범 김구의 멘토였던 기강에서 돌아가셨던 서고 이동영 선생에 대한 훈격 재조정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석을 다졌던 예관 신규식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호법정부 승인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격 조정이 안 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당 이혜영 선생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1911년 신흥무관학교, 올해가 신흥무관학교 성립 115주년인가요? 하여튼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활동에 백그라운드를 제공했고, 안타깝게도 32년 리순 감옥에서 숨을 거두는 이 우당 이혜영 선생의 훈격도 지나치게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의령 출신이었던 백산 안희재 같은 경우는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격이 낮다라고 할 수 있죠. 한국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은 국가적 책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발굴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살리 전투에 의금 소속으로 참여했던 지휘관과 같은 이들에 대한 서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훈받은 독립운동가들의 훈격을 조정하는 일은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취지의 훈격 재조정이 다른 독립운동가 유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오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의 서훈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은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광복 8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의 책무는 독립운동가를 역사에서 소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사 백신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한국 독립운동사는 동북아 평화공생처의 역사 문화적 자원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본격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강조해 주시고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들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민대학교 황선익 교수님께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범위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선익입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무거운 주제인데 저는 이 주제를 받으면서 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고민은 길게 했지만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일단 훈격 재평가라고 하는 단어서부터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 대상이 되실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상향을 바로잡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됐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재평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선정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표문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담겨져 있고 따로 별지로 배포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조금 작업을 하면서 독립장 이상 훈격 받으신 분 중에서 국외 독립운동가가 450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공훈록, 조서 여러 가지들을 전수를 봐서 활동 기간이나 수용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산정해 가지고 나름의 안을 마련해 보려고 했던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발표하면서 중간에 관련된 말씀도 함께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규 자료가 발견돼서 공훈이 확인되고 이러는 경우들, 행적 이상이 또 파악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평가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혹은 여기에 대한 이견이라고 하는 건 발표문 48쪽입니다.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 거증의 한계와 미비 혹은 친일 전향 및 흠결, 포상 기준 미달 등으로 사실은 포상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공훈을 어찌됐건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포상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공훈 취소 등에 대한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하게 될 기포상된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됨,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한 공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훈격 재평가의 방향성과 의미는 사실이 3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하향도 사실 훈격 재평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고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48쪽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공훈에 대한 재평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공적으로 인정된 공훈을 사후적으로 다시 평가한다는, 그러니까 공훈심사 제도나 여러 가지 상훈법 이런 것들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잘 담보하면서 상대적 훈격 논쟁이 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적 재평가의 범위와 좀 대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범위를 설정할 때 소위 이야기하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훈 여러분들의 위협 못지않게 또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감안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행적 이상이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공적 상향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는 배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공적 상향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의견이고요. 두 번째 49쪽입니다. 공적 재평가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이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관순
열사나 뭐 이제 우리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추가 수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훈격을 실질적으로는 재평가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존에 다 확인되지 못하거나 인정되지 못했던 62년이든 77년이든 그 공훈 이상의 혹은 새로운 공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공훈들 혹은 그 당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훈들을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재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재심사지만 형식적으로는 신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문법 체계를 좀 극복하면서 실질적인 공훈 훈격 재평가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공적 상향 검토는 사실상 명망보다 어떤 객관화할 수 있는 공훈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가 반드시 객관적인 지표임에는 지표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그에 입각한 신규 공훈, 누락된 공훈을 이제라도 제로 평가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누락 공훈을 발굴해서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다음 동그라미들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18,800명 이르게 되는데 그 범위를 상정하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입각한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18,000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순서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인물은 독립장 이상 해당되는 인물이어서 독립장, 대통령장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것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도출된 나름의 의견과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재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안 등에 대해서는 49쪽에 있는 내용이나 다른 이제 토론 과정에서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현재 2번입니다. 공적 재평가에 대한 공훈을 상정하는 방안과 관련된 것인데 사실 현재 포상 기준을 놓고 본다면 소위 얘기하는 저는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동일한 기준에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8년 이상의 수용 옥고 혹은 활동 기간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안에서의 훈격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정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요 안에서도 세밀한 구분은 필요하다. 그래야 누가 대한민국장이고 이 소위 3등급 이상 되는 분들 안에서도 누가 대한민국장에 해당되고 누가 대통령장에 해당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지금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이건 제가 대체로 보면 활동기간을 15년 이상이고 수형기간이 8년이 넘는 분들만 뽑아본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기존의 어떤 공훈이 사실은 그 기존에 인정된 공훈 이상의 추가적인 공훈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정리해 본 건데 앞서 보시면 우리 이미 얘기 나온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 기간이 27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8년과 27년은 엄청난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김동삼 선생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활동 기간과 수용 기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소위 공훈이 누락되었다. 정상적으로 모두 평가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름의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재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준해 봤을 때 제가 주관적인 의견으로 대통령장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22분을 좀 추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독립장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222명 222분, 230분 다 합쳐서 이제 약 230분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할 때 우선 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누락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외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지금 다 공훈전자사료관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을 계열별로 나누고 훈격별로 나누고 포상 연도별로 나누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컨대 이봉창 선생, 이상설 선생, 이휘종, 이범윤, 김상옥 선생 같은 분들, 김동삼 선생 같은 분들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의열투쟁이나 계몽운동으로 분류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적용을 해서 누락되는 인물이 없도록 저는 국외를 얘기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 국내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쪽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과연 기존의 포상 기준에 적용이 됐는가인 건데 수용 기록과 활동 기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돌아가시는가에 대해서 선양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장에서 독립장을 어떻게 세밀하게 산정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주요 단체 등의 대표적인 직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공적 재평가 방안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하신 분들, 저희가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주 정부기념일로 대표적인데 그때 의장이셨던 이동영 선생이 대한민국장이 아니라는 건 참 역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52쪽입니다. 예컨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주요 지휘자, 소위 얘기하는 주석 의장, 임시의정원 의장, 국무령, 그리고 소위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분들만 하더라도 실제 공훈의 활동과 활동 기간 등을 상정해 놓고 본다면 소위 3등급 이상으로 대표되는 그 훈격 기준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재평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7쪽의 내용입니다.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대적 평가 절하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이에 기반한 재평가 요구가 각 지역 단체나 기념사업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 의견이 당연히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모시지 못하는 본의 아닌 역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다고 본다면 일단 상대성에 입각하기보다는 절대적 기준에 의한 심사와 공훈체계의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평가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보훈부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재평가 실시에 대한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공적 재평가는 되도록이면 공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개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고려했을 때 보훈부가 전수조사를 입각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누락 사례를 발굴하고 이것을 신규 공훈으로 인정해서 그 대상자를 추리고 그걸 통해서 공적 재평가 재심사를 대상을 선정하고, 세 번째로 공적 체제, 소위 공심이겠죠. 재평가 심사위회가 될지 그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한 누락 공문의 포상 가능 여부와 그들에 대한 네 번째, 장애 요소가 혹시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행적 이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만 진짜로 우리가 재평가 하실 분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 공정한 관리를 보훈부가 책임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지하고 한편으로는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만시지탄이지만 공훈에 걸맞는 예우 체계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시된 이제 제목인 훈격이 아니라 일단 공적을 새로 발굴하고 기존과 비교해서 그것이 이제 훈격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방안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것보다는 보훈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발표였습니다. 매우 예민하고 어려운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제 참여하시면서 데이터를 누적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김주영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숭실대 사학과의 황민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숭실대학의 황민우입니다.
토론문이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몇 줄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발표문은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의 김주영 교수님이 독립유공자 혼격 재평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서운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혼격의 재평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주영 교수님은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권위자시고요.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심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과 관련해서 제가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발표문의 27쪽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 포상심사가 1977년에 일단 중단된 걸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77년에 정부는 중단했다고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86년에 정례화가 되고 90년에 그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독립유공자 발굴이 본격화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조금 써주시면 그때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려해서 발표문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혼격 조정이나 서운 등급 향상에 필요한 독립운동가를 예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상설, 이상용, 그다음에 박은식, 그리고 신규식 안희재 이런 분들이 독립유공자 혼격의 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선생님의 제시한 분들의 훈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신 분들이 다 1962년에 훈격이 정해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62년에 처음으로 공적 심사를 시작해서 그때 이분들은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독립운동상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훈격이 정해졌는데 그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엄청 많이 지나고 8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이분들의 공적이 더 많이 밝혀진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보다 많은 독립운동 활동, 항일무장투쟁이나 이런 교육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게 그때 62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이분들의 훈격 조정을, 훈격 상향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1962년부터 1980년까지 그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 708명 정도가 이제 훈격을 받으신 걸로 보훈처의 보훈부의 공훈전자 사령관에 들어가면 그 명단이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하거나 재검토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1962년부터 1990년,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연구가 좀 더 본격화되기 바로 직전까지를 생각하면 한 4,358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통계가요. 그 중에 아까 황선익 선생님 발표하셨지만 독립장 이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학자들이나 뭐 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그 대대적인 검토 아니면 세밀한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훈격 조정이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주영 교수님께서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 망주 독립운동사가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말고 경신참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재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신참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 청산리 전투를 후원하시다가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연길현에서만 그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 한 1,130명 정도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신문 그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독립신문 기사에 보면 한 1,500명 정도가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만주로 출동했던 일본군 19사단이 나중에 보고서를 썼는데 간도칠병사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간도 지역 전체에서 자기들이 사살했다라고 하는 독립군의 숫자가 그 독립군이나 그 민간인의 숫자가 한 400명, 5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중국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박은식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내신 통계는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뭐 좀 다시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주영 선생님께서 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인문학 연구를 지원해 주는 중요 기관이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독립운동사 연구와 관련해서 현재 단독 연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국가적 사업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9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 국가가 독립운동사 연구에 너무 소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국회에 왔으니까 저 한국연구재단에서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연구 주제는 좀 1년에 한 건이라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좀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를 해주시면 독립운동사 연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독립유공자 분들 중에 회고록을 남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회고록을 전부 분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또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사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분들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저한테 넌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참에 독립유공자 회고록을 전수 데이터베이스에서 회고록이나 인터뷰나 아니면 뭐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자금 같은 거 신문이나 조선총독부 자료에 나와 있는 군자금이 독립운동 자금이 흘러갔던 것들을 다 요새 뭐 AI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하셨는가라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주영 선생님의 발표에 동의하면서 그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 지속적이고 그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발표에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혹시 김정은 교수님 혹시 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먼저 황민호 교수님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참 이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인데 없어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표문에도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일 전쟁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반민특위법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지엔에 관련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전이 되자마자 그 한간들을 처형을 하죠. 직접적으로. 왜? 역사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 반해서 우리의 지금 우리 역사에서 지금 비록 반민특위는
활동이 멈췄다고 해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49년 그다음에 62년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체제의 허술함, 그다음에 자료 발굴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90년 이후에는 매년 해마다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국가가 인지해서 환부를 도려내듯이 야 우리 옛날에는 이랬어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민호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전수조사란 게 이게 급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작년이 바로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광복 80주년에 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게 1919년 3.1운동, 2019년 독립선언 100년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집 하나라고 있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에 대해서 AI식으로 했는데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예컨대 후대들이 봤을 때 당신들은 앞으로 광복 100년에 뭐 할 거냐? 뭐 했습니까? 19년 남았죠. 제가 봤을 때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10년이 금방 갑니다. 국가가 준비하는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자료 모으고 그다음에 자료 축적해갖고 제도 완비하고 그다음에 누구도 불평등하지 않게끔 하는 작업들. 제가 그 부분을 국가가 하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지난한 작업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진 교수님이지만 작년에 친일이 아니라 밀정 연구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밀정 연구 책이 2년 뒤에 나오면은 저는 반드시 고소 고발의 한 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개인이 모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 서운은 그야말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늘 제가 항선익 선생님 그 정리해 본 거 보고 저보다는 후학인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거 쉽지 않은데 국가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5년 계획, 10년 계획 해놔야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공감하고 그 공감한 게 후대한테도 그대로 전달돼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이 독립운동가들 소원 가지고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반목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 지하에 계신 분들이 참고로 저도 이 글을 작성하면서 갈등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아픈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은 그 아픈 상처가 골마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은 교수님도 독립운동의 후손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국대 김명석 교수님께서 황선익 교수님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국대에서 온 김명석입니다. 예, 발표자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격을 재평가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보다는 형평성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상향을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향을 생각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60년 만에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다는 것에 또 하나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발표했지만은 그 독립유공자께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그 명예 등급제로 그 독립유공자를 등급제로 인해서 훈격을 나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예우에 맞는가 이런 좀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장수 선생님이나 민필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단지 그 목숨 걸고 다 하신 분들을 과연 어떤 등급으로서만
이렇게 나눌 것인가? 사실 독립운동가들의 할아버지 뻘인 의병들은 현재 의병 중에서 20만 정도 이상이 계신데 그 수험받은 분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명 의병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어떤 그 구체적인 처우보다는 명예를 더 드높이는 쪽에 우리가 이 유공자를 대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발표자가 많이 지적하셨지만은 그 당시 공훈 심사를 60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자료의 한계가 많았고요. 특히 2000년 들어서 중국의 자료가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 편향적인 자료에서 이제 조금 더 시각을 넓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공헌했던 것에 잘못이 사실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실정에서 우리가 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유관순 여사, 특히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훈격에 올라간 경우는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에서 좀 이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발표자가 이제 훈격 재평가, 공적 재평가로 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짚어서 훈격 재평가 방안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기포상자에 대해서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 이걸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걸 재심사한다는 것은 주적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에서는 대통령장부터 독립장 1등급에서 3등급에 계신 분들부터 추가 공훈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공적 재평가를 해서 포상을 기준을 만들고 심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대하자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이것을 이번 60년 만에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은 사실 3등급 그거보다도 애국장, 애족장에 많은 또 받지 못한 불평등한, 불공정한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공적이 많음에도 지위가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뒤늦게 발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례로 들면은 의열단에서 참모를 하시고 오랫동안 투쟁을 하신 유재명 선생 같은 분은 뒤늦게 이제 애국장에 머물러 계시고요. 이석영 선생도 마찬가지고 장지락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발표자가 정리도 하시고 다 나와 있지만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그중에 676명 중에서 독립장 이상은 단 3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상당히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말대로 보훈처장님 말씀대로 정량평가로 기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오히려 애국장, 애족장에 더 209명으로 많습니다. 이정찬 회장님 계시지만은 이은숙 여사 같은 분도 애족장에 머물러 있고요. 간핵구호 믿고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이분도 애국장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식으로 다시 제 생각에는 애국장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훈격을 재조정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 방법은 지금 제안하신 대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누락 사례를 먼저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발굴된 공훈을 발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것을 재평가 쓰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재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 이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거기에 이번에는 너무 앞에 얘기하는 바람에 좀 뒤에 중요한 것을
빠졌지만은 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여기 보훈부 위원들이 공훈심사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독립운동가 전공자들 그리고 각 기관의 국가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훈장 전체적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품격 재평가를 하고 이런 각 위원회, 각 그 기념사업회를 한다 이런 데서 제기됐던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 그러면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 공훈 심사도 막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1년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요. 하루에 한 적게는 80명, 많게는 120명 정도를 심사를 합니다. 하루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 심사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고 상당히 좀 집중도가 필요한 그런 일인데요. 앞으로 제가 볼 때 품격은 이거보다 더 사실 더 중요하고 더 까다롭게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는 이것은 상시위원회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 위원들이 최소 2년 이상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를 검토하면서 그 상향을 좀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 혹시 네. 네. 꼭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아마 여기 오늘 이 정책 토론회 위에 독립운동가 서훈 상향 왜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이 던져져 있는데요. 사실은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얘기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보느냐고 이런 생각들과 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발표 들으면서도 일단은 기준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느 정도의 전수조사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방법은 각각 강론적으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독립장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럼 1000분 이내로 들어오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대한민국장을 빼고 하면 이제 1000분 이내로 들어오니까요. 그 부분이 일단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김영석 교수님처럼 애국장, 애족장에도 참 억울한 분들이 또 계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또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품격을 기준으로 우선 조사 대상을 삼을 수도 있고 아까 황민호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 말씀 주시면서 한 포상 시기를 기준으로 예컨대 60년대, 70년대 이런 포상 시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어찌 됐건 누가 들어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엔 다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런 어떤 절차서부터 명분과 형평성이 좀 담보돼서 우리가 그 독립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다지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표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제가 이건 사실 이 발표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제가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다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뽑게 됐는데 몇 분 물론 이제 빠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이제 소위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다소간의 그 이견이 있는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했는데 기간,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순국했는데 그런 돌아가실 때 상황, 세 번째 어떤 직책을 담당했는데 이런 주요 요소를 통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야 우리가 누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라
요게 인정받았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재평가합시다라고 하는 진전을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제안을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훈부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진행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격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오랫동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걸 공동 주최하고 그리고 기념사업회들에서도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해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데서는 더 이상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 발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개인이 후손들이 유족들이 찾아가지고 서원을 받는 신청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훈부가 이제 발굴팀을 만들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서원의 상향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될 때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다시 또 이제 여러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것인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정부가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전수로 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시기별로 먼저 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기될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정부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018년인가 19년에 아마 이제 서원 문제가 때문에 공적 재검증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때 보면 친일 흠결이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저 사람 공적 이상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는 길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 지금 이제 서원에 대한 상향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다시 또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행은 되지만 결과는 아주 늦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단기적인 찾아갈까 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두 분 다 황 교수님군요. 말씀하신 것들 방안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공적재검증위원회에서는 친일 흠결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하면서 기존에 누락되었던 공적도 다 다시 포함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재검증했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아마 본부 내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체로 한 이제 지금 저희가 한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중석에서도 이제 토론을 받을 건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념사업에서 많이 오셨겠지만 누가 꼭 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나오신 발표자와 토론자를 좀 지정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방안이 있거나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오늘 들었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령 이상용 기염사업회에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공무령 이상용 선생님은 사실 여기에 지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황선익 교수님이 제시한 이 자료 중에 석주 선생님보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한번 찾아오세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28년이라는 독립운동 기간을 써놨는데 사실은 이분은 4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왜 이래 됐냐면은 62년도에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추천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자료 정리는 1988년 26년이 지난 뒤에 자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주 선생님은 그 후손들이 사실은 그럴 여가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 간섭도 안 했습니다. 특히 안동 이쪽에 영남 쪽에서는 거의 서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뤄왔고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학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예민하다는 말을 하셨죠. 이 예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서운 높이는데 그 예민할 게 뭐 있어요? 예민할 거 하나도 없죠. 예민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저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외국에 수출해야 될 우리 독립정신은 인도의 깐디도 우리 3.1 만세운동을 참고했다. 순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사는 가장 완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민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새 저 추경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요새 먹고 사는데 뭐 문제 됩니까? 사실 요새 이란 전쟁에 그 포탄 2개만 하면은 해결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예민할 거 있고 예산 문제 따지고 정말 우리 그 기업사업의 전부가 이건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우리 현대사가 우리 역사 중에 가장 왜곡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독립서운 관계자 기업사업회마다 다 달라요. 만주 관계 이 독립운동사는 특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주 독립운동사가 석주 선생님이 임시국무령이 될 때, 임시정부 국무령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 탄핵되고 이분이 됐어요. 박의진 선생님 사실은 추천받자마자 나는 바로 저 만주에 석주 선생님 추천한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만주 독립운동사는 석주 선생님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 중에 만주 군관학교 출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이 만주 이야기 많이 하면 만주 군관학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예민한 문제 필요 없습니다. 예민할 수도 없고 예민할 필요도 없고 왜 독립운동가들을 이런 서운 제대로 하는데 그게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예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젊은 학자들이 크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 젊은 학생들 시켜가지고 돈 좀 주고 이 다른 집안에서는 2조 들었다 하는데 사실 석주 집안은 20조 들었습니다. 얘기 안 해요. 돈 얼마 들었는 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나라 찾는데 그 돈 들었는 거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돈 들은 자랑. 그 다음에 이 석주 집안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한 분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번도 반역을 하거나 이런 물이 없어요. 어떤 집안에 보면은 사실 독립운동가 하면서 지방 안에 서로 일본의 고자질도 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석주 집안 특히 영남 쪽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인데 그거 제대로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지금 잠깐만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다 공감하시니까 다른 그리고 분에게 기회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좀 흥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돼. 28년사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료 하는데 이 일본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애 키 한 높이에요. 석주 선생님. 그러니까 이 자료는 세고 세는 게 우리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자료 적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시면은 쉽게 기분 좋게 박수 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좀 더 신속히 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밝혀진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입니다. 일단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필요한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23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강정혜 장관 할 때 이런 토론이 이미 됐었고요. 또 저희 사업회에서도 또 타 사업회에서도 서운에 대해서 많이 보훈부에 요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은 왜 필요한가를 넘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황선익 교수님 또 김주영 교수님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반기겠습니다. 다 답변이나 발제에서 다 나왔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연도별로 최초 서운자 중에서 그때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추가 서운
그거를 저도 뭐 저희 사업회나 또 다른 사업회에서도 다 그 제출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부터 검증을 해서 공정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는 이런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아까 권오을 장관님께도 나가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가 그냥 그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견 많이 나오셨고 또 이렇게 특히 황선익 교수님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또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관리에 따라서 지금 어렵습니다. 100년 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발 이 시간 이후에 공정한 그리고 또 그 꼭 필요한 추가 서운 또 그 연도별 누락된 부분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많은 자료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몇 년도 서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한 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형 기념사업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포상 시기별로 아마 자료가 없었을 때 누락된 서원들을 빨리 발굴해서 그쪽으로 먼저 하자 이런 의견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이제 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이제 발표 토론회가 이제 벌써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네, 광복회 법률개정특별위원장 방병건입니다. 오늘 참 황선익 교수라든지 김준희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황선익 교수 건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1990년도 이후에 1990년도부터 아마 사회주의 쪽을 품격을 서원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서원을 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빠른 시간에 재심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까지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포상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그 성향에 맞는 데 기준해 가지고서 들쑥날쑥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조부 같은 경우는 17년 수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국장이 머물렀습니다. 그건 2차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 수행을 줬는데 평가는 그게 안 받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금 봅시게 어떤 방법이냐고 말씀 나눴는데 독립운동 계열별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독립운동 계열별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고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수권자가 80세입니다. 시간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시기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가지고 상향 조정, 일상금만 먼저 하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하되 일단 시기가 급하니까 사람을 증언해서라도 빨리 유족들이 다소라도 조정된 걸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으로 심사록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 순차적으로 공개를 안 하니까 누가 심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뭐 때문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법률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와요. 내 거 좀 봐달라면. 그런데 한일같이 얘기는 품격 재심은 없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이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빨리 시기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 사회주의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지금 그 대부분의 많은 수가 아마 사회주의랑 구분됐을 거예요. 1990년도 이후에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 또 과제에 포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품격인데 공정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번에도 과감하게 조절해가지고 정의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예. 1분만 잠깐 하십시오. 제가 플로에서 제 이름이 여러 번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독립운동 연구자 젊은 연구자들 많다 그랬지만 저희는 이제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독립운동사 연구가 과연 10년, 20년 후에 어떨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일단 그래서 왜냐 실제로 연구자가 양성되려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그런 과정에 들어오고 그들이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연구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걸로 생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김주영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를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웬만한 프로젝트 제가 거의 다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랬습니다만 독립운동으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으로 내면은 연구자들 중에서는 자 수많은 역사 연구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이 있죠. 역사학 안에 한국사 있고 한국사 안에 근대사 있고 근대사 안에 독립운동사 있습니다. 몇 분의 1로 지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들이 과연 이거 독립운동사 여기 계신 분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수많은 학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왜 너희들만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벽을 뚫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돼보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내서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사회 여러 가지 갈등 요소 같은 것들 정부에서 탑다운 과제로 내거든요. 연구재단이나 이런 교육부 같은 데서 독립운동으로 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뭔가 정책 연구 과제나 기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 지형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 없으면 독립운동사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재평가를 우리가 진행합니다만 재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돼서 보훈부의 인원으로 충원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좀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젊은 많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을 많이 아까 돈을 확보하고 하면은 많이 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예, 아마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자들 양성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안정적인 기반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고 또한 장관님도 공감하셨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곧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먼저 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아마 직접 보훈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기념사업회라든지 의원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전된 형태로 결과가 나와서 사회를 맡은 저뿐만 아니라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좀 유익한 토론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서 독립유공자 본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